보조금이 사라지면 한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없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질주를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한국 전기차는 배터리 산업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테슬라를 빼면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70%에 육박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한국계 배터리 선호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LG화학의 경우 아우디 이트론, 현대차 코나, 제기어 아이페이스의 판매가 급증했고 삼성 SDI는 폭스바겐 E-골프와 BMW i3, SK이노베이션은 기아차 니로와 소울 부스터의 판매 호조에 급성장했습니다. 이미 한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력은 일본과 중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전 세계의 배터리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올해 유럽 전기차 시장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2.5배 성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뒤셀브루크 에센대학에서 추정한 결과 현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 시 BMW와 다임러가 부담하는 벌금 규모는 각각 1조 4천억 원, 5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앞으로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럽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의 최대 수혜자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유럽의 수요에 발빠르게 움직여 폴란드, 헝가리 등을 거점으로 배터리 공장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는 파나소닉은 유럽 진출 계획이 없고 중국 CATL 독일 배터리 공장도 내년 하반기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3세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만큼 앞으로 전기차는 미래 먹거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초기에는 배터리가 1회 충전 시 150km밖에 못 가고 가격도 비쌌지만 3세대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으로 늘고 1회 충전 시간도 15분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3세대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본격적인 전기차 상용화가 시작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에 의존하던 테슬라는 지난해 말 LG화학에게도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해 테슬라 주가 급등의 숨은 조력자로 꼽혔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3와 모델Y에 LG화학 배터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LG화학은 현대 기아 자동차로부터 중국 지리자동차, 아우디, 쉐보레, 폭스바겐, GM, 테슬라까지 전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을 뺀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규모는 50.6GWh로 전년 동기보다 32.8%나 증가했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생산 규모는 12.3GWh로 전년보다 67.7%나 늘었습니다.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는 파나소닉을 제외하면 세계 1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LG화학의 뒤를 이어 삼성 SDI가 4.1GWh를 생산해 3위를 차지했고 SK이노베이션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1위인 CATL의 경우 중국에 공급하는 분량을 빼면 약 0.3%의 점유율로 10위 자리를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을 보고 일본은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탄식하고 있고 중국은 보조금 폐지에 전의를 잃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기초 소재를 공급하여 수출해왔는데 한국과 중국에게 이마저도 추월당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한 공로로 올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일본의 요시노 아키라는 리튬이온 전지 기술을 보러 자주 한국 업체에 방문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G화학은 2009년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를 전기차에 적용한 이후 이 분야에서 선구자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기업들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만 보조금이 지원되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 정책 속에서도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대형 배터리 업체 비아디를 제치고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탑3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부터는 중국에서 이 보조금이 사라집니다. 즉 이제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한국의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킬로와트 시당 원가를 보면 LG화학이 148달러, 삼성 SDI가 150달러인데 중국 1위 업체인 CATL도 150달러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기술력에서 더 우수한 한국 배터리가 중국 전기차에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기어는 LG화학으로부터 받는 배터리 재고 부족으로 주력 전기차 모델인 아이페이스의 생산을 일주일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제기업뿐만 아니라 아우디, 다임러 등의 고객사들이 LG화학이 주문한 배터리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배터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화학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가운데서도 세계사인 LG화학 브랜드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7일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LG화학 브랜드의 가치는 전년보다 4.8% 성장한 35억 달러, 하나로 4조 1390억 원으로 평가돼 글로벌 화학기업 중 4위에 올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능가하는 한국의 차세대 최대 신사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내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은 약 200조에 육박했는데 전기차용 배터리 매출은 63조 규모였습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앞으로 배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따라잡을 것으로 전 세계가 지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부터 먼저라는 구호가 결국 국민들 사이에 폭발적 을 불러왔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인들의 열정이 모든 방역 대책의 기준이 되고 있고 WHO 무책임한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의 입장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발표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마스크 사태에 대한 WHO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한국인의 열정이 결국 세계를 구하는 모범이 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이해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방금 올라온 미국 CNN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행정부는 이제 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도 사람들이 착용하고 싶다면 해도 좋다 라는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동안 백악관 내부에서는 CDC의 권장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 없다, 도리어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라는 태도에서 변화한다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미국 정부의 새로운 권고안은 즉각 미국 언론들에 의해 대석특필되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엄청난 확산이 될 것이고 결국 불행한 사태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도 트럼프가 공식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독감보다 3배나 더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자 포춘은 왜 미국이 마스크 사용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가 기사를 통해 무증상 환자가 자신도 모르게 전파시키는 위험한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감기에 걸리거나 대기오염이 급증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패션의 한 아이템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인들은 마스크가 아픈 환자, 얼굴이 창백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거부감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백악관과 행정부의 마스크에 대한 논쟁은 계속 반복적이었고 미국인들에게는 큰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심각한 토론을 계속했다는데 결국 면 마스크 사용으로 타협을 봤던 거죠. 내부에서 이 마스크 논쟁이 심각하게 논의된 이유는 병원에서 사용해야 하는 보건용 마스크와 의료용 마스크까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러한 고민이 미국 국민들의 폭발적 을 방치한 결과라는 반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제시했습니다.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신이 건강하다면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돌보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CDC도 홈페이지에서 코일9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타인에게 질병을 옮기는 걸 막기 위해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며 마스크 사용은 의료계 종사자나 간호 중인 사람들에게 요구된다 라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을 무디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마스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CNN의 3월 2일자 보도를 보면 일부 의사들은 진실된 사람들은 마스크를 구입하면 안 된다. 마스크는 의료진이 먼저 사용해야 한다 라면서 손 씻기만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미국인들이 호응하면서 의료진 먼저 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운동으로 포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인들의
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더 큰 의료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일상생활에서의 마스크의 효과에 대해 미국 정부나 언론들이 다시 확인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밀접 접촉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적극적인 예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이언스지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큰 실수이다 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 질병통제센터의 조지 가오 사무국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큰 실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비말을 통해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이언스가 이렇게 마스크에 대해 계속적인 기사를 싣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유럽에서의 확산 속도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과학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CNN은 3월 31일부터 마스크가 해답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마스크 사용에 대한 생각이 의료 관계자들과 미국 정부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 보건당국이 마스크를 포함한 페이스 커버링 지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조만간 마스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TV 연설에서 이스라엘 국민 모두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건부 장관 부부가 최종 판정을 받아서 자택 격리를 하는 등 판정자는 6,092명이고 결국 피해자는 26명입니다. 이미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등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마스크의 착용을 권장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은 WHO 때문입니다. C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사태의 원인에는 분명히 세계보건기구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처음부터 중국을 변호하면서 일부 국가의 이동 제한이나 국경 폐쇄를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던 대만과 싱가포르가 피해를 가장 적게 입고 있는 상황을 보면 WHO 책임은 더 분명해집니다. WHO는 3월 30일에도 마스크가 C19의 전파를 막는 데 유용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증상이 나타나서 아프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쓰지 말 것을 권장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의 요지는 지금 가장 최전선에서 치료에 노력하고 있는 보건요원들이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WHO의 아드하놈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개월 동안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며칠 내로 판정자 100만 명, 결국 피해자는 5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사돈난말하기 시작하더니 우리는 마스크 사용에 대한 증거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 열심히 토론하고 있다. WHO는 마스크 착용이 C19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다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제 와서 속편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참 답답하네요. 이러다 보니 미국 최대 청원 사이트로 잘 알려진 체인지에는 올해 1월 23일 국제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기각한 아드하놈의 사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고 목표인 50만 명의 동의를 넘어서 다시 100만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방역 태도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200명 가까운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의 희생과 열심과 협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정당 면 마스크 2장 배부와 빨아서 며칠 사용이라는 희대의 코미디 연출을 하고 있을 때 KF94 마스크의 안정적인 공급은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스크뿐만 아니라 진단의학의 발전, CT 장비의 보유와 의료보험 제도의 체계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극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KF94 마스크가 필요하다 라고 외칠 수가 있고 그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마는 열정이 있기에 한국은 발전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정부는 땀을 흘리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한국만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말만 하면서 국민들에게 미착용을 권장하다가 폭발적인 확산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들이 힘들어하면 어디에선가 나타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이번에도 개인 병원을 접고 의료 봉사를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로 넘쳤고, 숨은 곳에서 협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봉사자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국민들의 붉은 악마 거리 응원, 2007년 서해안 기름 유출 때 100만 명 자원봉사자의 기적뿐 아니라 1997년 IMF 때 350만 명이 240억 달러, 약 3조 원의 외화 유치 기적을 이루었던 금모으기 운동까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열정으로 극복하고 도리어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번 세계적인 악재에도 한국 국민들의 이러한 열정과 헌신이 칭찬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5년 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마스크 착용의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정부에서는 보건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러한 사태를 미리 준비했던 공무원들은 또 숨은 공로자입니다. 물론 현재 넘치는 대민 업무로 매일 야근을 하는 말단 부서의 대민 공무원들도 격려받고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가 마스크 때문에 혼란에 빠질 때에 한국 국민들은 이제 약국에서 KF94 마스크도 안정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하려고 힘을 쓰는데 국민성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위대합니다.